반갑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에서 탄소중립도시와 녹색건축을 연구하고 있는 이은석입니다. 오늘 주말 그리고 좋은 가을날에 멀리 충주까지 와주셔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고 저희가 또 보다 나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의 진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감사드립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가 있는 줄 알았는데 포인터가 없어서 바로 터미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 선행사업 사례를 통해서 본 탄소중립 도시의 정책 방향이라고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기존에 항상 해왔었던 탄소중립 도시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이 아니라 오늘은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약간 날선 그런 주제로 한번 다뤄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던 선행사업들이 대략 한 20-30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발전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정부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탄소중립도시일까요? 아까 회장님께서도 모두 발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도시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사회가 저물어가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이 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탄소중립도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UN IPCC에서 AR6를 통해서 도시 중심의 인간활동이 기후위기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적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된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든지 국가 탄소중립도시 지정과 관련된 제도들이 속속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어서 정책적인 딜레마에 봉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실제 도시 현장에서는 탄소중립 도시를 받아서 만들어 가고 있는가,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한 상태에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동향들을 보게 되면 탑다운 방식의 강력한 도시 중심 그리고 국가 차원에 있어서 정책의 의지를 갖고 탄소중립 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개 기후중립 스마트 도시 미션이 되겠죠. 그처럼 이제 연합 차원에 있어서 몇 가지 특정한 도시를 지칭을 하고 이 국가 차원에서 합심을 해서 이 탄소중립 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는 국외 사례와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 중심의 개별 기술 혹은 사업 중심의 실증 사업들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경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국토부는 수소도시, 또 제로에너지 도시와 같은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 내에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넣는 에너지 전환에 포커스를 맞춘 도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 환경부, 국토부, 산자부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각의 사업들이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990년대 환경도시 시범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사업들을 환경부 주도로 진행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도시 환경까지 이 사업이 확장이 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스마트 그린 도시가 2021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탄소중립 그린 도시는 2013년에 시작이 돼서 현재 실시 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제 탄소중립 도시 사업이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여러 개 지자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중립 도시야말로 과거에 환경부가 환경오염을 중심으로 다뤄왔던 사업에서 탈피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의 하나로서 주목을 받아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이 공모 사업 그리고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잘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이제 30년 동안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3년 이상 진행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도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담당하는 담당자 혹은 담당 부처의 공무원분들께서 3년 이상 이 전문성을 갖고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들을 기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 자체가 3년 이상을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이유를 따져보게 된다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끝단까지 내려가는 제도가 완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인 안전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직접 이 사업을 만들어내고 운영을 해야 되는 주체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업 목표가 부처별로 다르고 그리고 이 부서 간에도 칸막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또 이 도시 사업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보조 사업 위주로 재원을 투자해 왔기 때문에 보조 사업이 끊어지면 이 사업의 생명력 또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탄소 중립 도시, 특히 온실가스를 테마로 하는 사업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감소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표준으로 볼 수 있는 이 성과관리 체계가 개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현재까지는 메인으로 두 개의 트랙의 도시가 현재 작동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탄소 중립 그린 도시, 환경부가 주도한 몇 년 전에 이제 착수된 사업이 되겠고요. 수원시와 여기 충주시가 탄소 중립 그린 도시로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 계획을 완성을 하고 후속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은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룬 사업이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그린 도시도 이 환경 현안의 해결에 대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부가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또 당진, 보령, 제주, 노원이 착수를 하고 있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는 국토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지자체들도 그런 줄 알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국가 탄소 중립 정책이 공식적인 시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탄소 중립 도시 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적응에 관련된 고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좀 일종의 편중되어 있는 탄소 중립 도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토부와 환경부가 서로 어떻게 보면 상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개의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아직 이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부처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로서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를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탄소 중립 도시 사업이 과연 어떻게 진화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이 아이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작동을 했다는 의미는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발굴이 되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정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단점으로 보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장의 임기라든지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따라서 장기적인 도시공간의 비전을 만들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데요. 장기적인 도시의 비전에 탄소 중립에 관련된 사항들을 담겨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 구조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사업의 모토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발전 전략 자체를 지속가능하게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 계획서 중심의 사업들이 현재 지금 막 착수가 돼서 들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이 점차적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진단인데요. 이 법정계획과 이 탄소중립 도시가 서로 링크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도시 기본계획상의 지침상에 탄소 중립에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하라라는 지침이 개정이 돼서 현재 몇몇 기초지자체들은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계획서상을 열어보게 되면 막상 열어보게 되면 이게 도시상의 어떤 탄소 중립 아이템과 직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사실을 봤을 때 과연 그런가라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앞으로 탄소 중립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인 구성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시구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보게 되면 하위 계획으로서 탄소 중립 사업 계획을 볼 것이 아니라 아예 본계획 안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진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도시 기본계획상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도시 개발 사업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때 그 사업들과 탄소 중립 도시 사업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척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때는 계획이 두 개로 나눠지게 돼서 이미 법정 계획에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장의 어떤 숙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통합적인 도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도시구 기본계획 안에 이런 내용들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교통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 또 인구나 또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도시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 현재는 탄소 중립 도시는 그와 별개로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7개 기구 중에 3개 기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국책연구기관 3개 기관이 참여했고요.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건설기술연구원이 또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오늘은 4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포메이션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와 함께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원기구들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연구 노하우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도시계획을 수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기구상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그 업무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나 국토부에게 우리는 지자체의 어시스트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원기구이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와 국토부는 여전히 저희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있구나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중립도시가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실제 사업을 하는 지자체와 환경부의 국토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잠깐 우선적인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발전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제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진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사항들은 법정계획에 탄소중립 도시를 아예 별도 아이템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가계획에서부터 광역계획, 지역계획까지는 탄소중립 도시와 관련된 지침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잘 수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근린생활 단위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들이 권장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즉 일종의 탄소중립은 여전히 옵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이하의 여러 가지 시설 계획들을 포함을 해서 탄소중립을 각 지자체가 추진한다고 한다면 규제자율특보에 들어갈 필요도 일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 도시는 아무도 만들어보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 우리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혹은 지침이나 법체계 안에 반영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들이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실제 실현을 하고 실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면 있어서 규제자율 특보에 관련된 사항들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편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대응이나 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완화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적응 파트가 별개의 정책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완화에 관련된 정책이 또 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적응에 관련된 정책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이 코스 베네핏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 기관의 자체 연구로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40개 이상의 관련 법령의 기준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40개 이상의 법들을 다 검토를 해야만 탄소 중립 도시를 법 체계 안에서 위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법들이 담당 부처와 부서들이 다 다르고요. 이거 다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 가기에는 현재 이 제도적인 장벽을 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허물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적응과 감축의 공편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우리가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행력 확보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실제 탄소 중립 도시는 국가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은 지자체가 하죠. 지자체가 함에 있어서 기초지자체가 실제 사업들을 운영하는 메인 주체로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광역지자체가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다 하더라도 국비가 내려가면 광역지자체에서 매칭 비용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게 광역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광역지자체의 롤이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체 연구를 통해서 광역지자체는 각 하위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도시를 감에 있어서 어떤 현황들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도시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향을 내비쳤을 때 그쪽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특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면 좋겠어라는 일종의 계획적인 디렉션을 내려줄 수 있게끔 이 거버넌스 체계가 협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 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초지자체의 역량만 볼 것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큰 역량을 갖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역량도 함께 같이 엮어서 진행이 되어야 살아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탄소 중립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출범한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이 탄소 중립 도시를 기획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드웨어, 도시를 만드는 물리적인 구조체를 짜는 데 있어서 국토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토부도 환경부가 주도하는 일이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탄소 중립 도시는 아까 공편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라는 점들을 좀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탄소 중립 도시의 종합적인 계획 개념을 서로 같이 만들고 빠져있는 부분들을 서로 메꿔나가는 형태의 이 두 개의 중앙부처의 협력 방안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국토부는 물리적인 도시를 만드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어시스트를 함으로 해서 한국형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드는 데 서로 협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